오늘 역사 속의 사랑은 기대를 저버리고 재혼 연문을 뿌린 미국민들의 영원한 퍼스트레이디 제클린 케네디 오나시스 이야기입니다. 제클린은 1929년 7월 28일 뉴욕 사우샘프턴에서 잭 부비에와 자넷 노터니의 사이에서 이녀 중 장녀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증권 브로커로 프랑스계 미국인, 어머니는 영국과 아일랜드 혈통이었습니다. 어릴 적 책 읽기를 매우 좋아했고 미국의 부유한 집안 아이들이 흔히 그렇듯 승마를 배웠는데 11살에 여러 번 전국 승마 대회에서 우승했을 만큼 수준급의 승마 실력을 지녔다고 합니다. 그녀의 명성은 자자해서 1940년 뉴욕 타임즈에 그녀에 관한 짤막한 글이 기고될 정도였는데 유치원을 졸업하고 뉴욕의 사립학교 미스 채핀 스쿨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녀는 똑똑한 소녀였고 우수한 성적을 받았으나 종종 장난을 많이 쳐서 교장실에 자주 불려가고는 했는데 오페라단에서 발레를 배우고 프랑스어 레슨을 받으며 교양 있는 소녀로 자라났습니다. 1947년에 제클린은 코네티컷에 있는 미스 포터 스쿨이라는 명문 사립 기숙여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미스 포터 스쿨을 졸업한 제클린은 뉴욕 포킵시의 바사대학에 입학해 역사와 문화, 프랑스어를 공부했고 2학년 때는 프랑스 파리의 소르본 대학교에 유학했습니다. 4학년 때 바사대학에서 워싱턴 DC에 있는 조지 워싱턴 대학교로 편입학한 그녀는 그곳에서 프랑스 문학 학위를 받고 워싱턴 타임즈의 기자로 취직을 합니다. 그녀는 여기자로 활약하면서 뉴포트 사교계 파티에 데뷔하여 1951년에 사교계의 여왕인 데뷔 땅뜨가 되었습니다. 기자로 일하던 동안 그녀는 뉴욕에 사는 증권 브로커 존 G.W. 버스테드라는 사람과 만났는데 그녀의 친부와 의부 모두 증권 브로커라 허스테드, 가문과 그녀의 두 아버지는 모두 가까웠습니다. 허스테드의 자매들도 모두 제클린과 함께 미스 포터 스쿨에 다녀 그들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1951년 데이트를 하기 시작했지만 둘 사이는 얼마 가지 못하고 1952년 파혼했습니다. 증권 브로커로 일하던 허스테드는 1년에 $17,000 정도 돈을 벌고 있었으나 제클린의 어머니 자넷은 허스테드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한다는 생각에 둘의 관계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둘 사이가 깨진 결정적인 이유는 성격 차이 때문이라는데 제클린은 그녀의 친구들에게 허스테드는 너무 지루한 남자라고 계속해서 불평했다고 합니다. 이 무렵 그녀는 존 F. 케네디를 만나 사랑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2년 뒤인 1953년 9월 12일에 25세의 나이로 뉴포트에서 당시 37세였던 케네디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동서고금할 것 없이 남녀의 사랑을 관습적으로 보장하는 연인의 날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고대 로마에는 2월 보름개 아가씨와 짝지어주는 신나는 사랑의 날이 있었습니다. 영불미국에서는 지금도 성행하고 있는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도 연인의 날인데 이런 식의 만남에서 명사들의 사랑도 이루어집니다. 허스테드와 사귀던 중 제클린은 1951년 여름 친구의 초대를 받아서 간 저녁 연회에서 존 F. 케네디와 만나는데 당시 케네디는 한창 촉망받는 하원 의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뒤로도 종종 같은 사교 클럽에서 만나게 되었고 제클린이 허스테드와 파혼한 몇 달 뒤인 1953년 1월에 둘은 데이트를 시작해 6월 케네디는 제클린에게 청혼을 합니다. 이미 그 당시 케네디는 상원 의원이 되어 있었는데 9월에는 로드 아일랜드 뉴포트의 세인트 메리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피로연은 의부인 오친클로스의 별장 해머스미스 밤에서 열렸습니다. 이때의 결혼식이 얼마나 성대했던지 마치 대관식 같았는데 그로부터 8년 뒤인 1961년에 그녀는 미국의 퍼스트레이디가 되었습니다. 현직 상원의원의 결혼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고 교황의 축전이 왔으며 600여 명의 하객이 참석한 성대한 결혼식이었는데 웨딩드레스는 발렌티노 가라바니가 디자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우아한 기품과 풍부한 지식, 재치 있는 태도, 뛰어난 패션 스타일로 당대 미국인들의 무한한 사랑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존 F. 케네디는 당시 한창 호황이던 미국 사회에 어울리는 젊은 대통령이란 이미지를 내세워 대통령이 되었고 제클린은 그런 이미지의 결정적인 아이콘으로 작용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제키라고 부르며 엄청난 지지를 보냈는데 남편의 높은 지지율에 기여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취임 당시 31세로 역대 미국 대통령 배우자 중에선 나이가 두 번째로 어린데
최연소는 22대 24대 미국 대통령인 그로버 클리블랜드의 아내인 프랜시스 폴선 클리블랜드로 취임 당시 21세였습니다. 역사와 예술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제클린은 백악관 입성 후 복원 작업에 착수하는데 초기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백악관 복원위원회를 설립 성공시킵니다. 그녀는 각지에 흩어진 백악관 초기 유물과 가구들을 다시 찾아오는 한편 현재 백악관 앞들을 장식하고 있는 로즈가든을 절친한 친구이자 원예가인 버니 멜론에게 맡겨 단장합니다. 제클린은 남편인 케네디 대통령의 순방길에 동행할 때마다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으며 각국의 지도자들을 지적인 면모와 매력으로 매료시켰습니다. 그러나 참전 용사였던 존 피츠제럴드 케네디는 전쟁에서 입은 부상에서 고통받던 중 척추 수술을 받았고 제클린은 결혼 후에도 남편의 바람기에 시달리는데 유산을 한 번 겪고 1년 후에는 사상까지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1년 뒤 그녀는 장녀 캐롤라인 케네디를 낳고 남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지 2주 후에는 장남 존 F 케네디 주니어를 출산합니다. 재임 시절 대통령의 사랑스러운 어린 자녀들이 백악관에서 천진난만하게 뛰노는 모습은 미국 국민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았습니다. 케네디는 이런 남매의 인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데 반해 제클린은 아이들의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위해 가급적 피하려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의 재임 마지막 해이자 암살 사건이 일어나기 4달 전 차남 패트릭 부비의 케네디를 출산하지만 이틀 만에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여자들과의 연문, 특히 남편이 당대의 섹시 여배우인 마릴린 먼로와 불륜을 저지르는 걸 알고 사이가 크게 악화되었다가 먼로가 사망하자 다시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마릴린한테서 걸려온 전화를 그녀가 직접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때 그녀는 끝까지 냉정을 지키며 마릴린의 얘기를 다 듣고 난 뒤 이렇게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케네디와 헤어질게요. 하지만 그이와 결혼하게 된다면 당신은 영부인이 될 텐데 그럴 각오는 돼 있나요? 게다가 1963년 봄에 둘째 아들 패트릭이 죽어버리자 그녀는 너무도 힘들어했는데 같은 해 11월 22일 미국 남부 댈러스에서 울려 퍼진 총성은 남편의 목숨까지 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미국인들에게 가장 선망의 대상이던 그녀는 하루아침에 가슴에 눈물 고인 미망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케네디 사망 후 백악관을 나오게 되었고 이후 친여동생인 리리지드 윌의 내연남이자 마리아 칼라스와 연문으로 유명했던 그리스의 사업가 아리스토틀 오나시스와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나시스는 칼라스와 동거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현직 미국 대통령의 처제였던 리지드 윌과 사귀고 있었는데 케네디가 내연녀 리지드 윌의 친언니였던 제클린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인들은 그녀가 남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조용히 두 자녀를 키우며 살아가는 미국의 영원한 퍼스트레이디가 되어주기를 바랬으나 그녀는 그런 모든 기대와 소망을 와장창 깨뜨려버렸습니다. 1968년 제클린과 오나시스는 오나시스가 소유한 개인 섬에서 결혼식을 올려 미국인들은 충격에 빠졌는데 리지드 윌은 친언니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끼고 의절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제클린과 자녀들은 오나시스 소유의 개인 섬 스콜피오스와 뉴욕을 오가는 삶을 살았지만 재혼한 지 몇 년 안 되어 오나시스와 제클린은 불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나시스에게는 또 다른 연인이 있었는데 바로 세기의 프리마돈나 마리아 칼라스가 그녀의 만만찮은 적수였던 것입니다. 오나시스는 제클린의 지나친 사치 때문에 화가 났고 제클린보다 자신에게 충실했던 마리아 칼라스를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제클린은 그녀 때문에 늘 마음이 편치 못했고 점차 그녀는 오나시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유격적인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호와 유람선 위에서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는 애정행위로 남편을 매료시키기도 했고 이후 그녀는 지나치게 낭비하는 생활로 자꾸만 빠져들었습니다. 그녀는 엘리자베스 테일러와 보석 사기 경쟁을 벌일 정도로 돈을 헤프게 쓴 데다 오나시스의 사업도 불황에 직면하여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1973년에는 오나시스가 가장 아끼는 아들 알렉산더가 비행기 사고로 죽고 말자 이런저런 이유로 그녀와 오나시스와의 사이에 틈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제클린 또한 오나시스의 바람기로 갈등을 빚게 되는데 오나시스와 제클린은 갈등으로 이혼하려 하였으나 그 와중인 1975년 오나시스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나시스는 무려 10억 달러가 넘는 유산을 남겼지만 이혼을 준비 중이던 제클린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고 전 재산을 딸에게 상속하도록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후 그녀는 오나시스의 딸 크리스티나와 유산 문제로 장장 18개월에 걸친 법정 투쟁을 벌여 1억 2,500만 달러를 상속받았는데 크리스티나는 죽기 얼마 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제키는 내가 만난 인물들 중 가장 돈을 밝히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생각도 이야기도 꿈도 모두가 돈뿐이었다. 그녀의 주위 사람이 모두 사라져가는데 그녀만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나를 슬프게 한다. 그녀는 위험스럽고 무서운 존재다. 제키는 케네디가와 오나시스가 가족을 모두 잡아먹었다. 오나시스 사망 후 제클린은 뉴욕으로 완전히 돌아와 사회에 진출해 출판 편집자로 일하며 뉴욕에서 저술 활동과 자선 사업을 합니다. 그녀는 1976년 이후 바이킹사의 긴저버그, 방송국 이사인 칼 킬링스워스, 칼럼니스트인 해밀, 작가인 피터 테이비스, 건축가인 페이 등과 사귀며 연문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다음과 같은 말로 자신의 솔직한 심경을 털어놨습니다. 나는 혼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이후 벨기에 출신의 유태인 보석상인 모리스 템펠스만과 사귀었지만 이 둘은 결혼하지 않았고 대신 뉴욕의 고급 아파트에서 함께 동거하며 살았습니다. 1986년 딸 캐럴라인이 결혼해 외손녀들과 외손자 하나를 보게 되며 1990년대 들어 암의 일종인 비호지킨 림프종으로 쓰러져 투병, 1994년 5월 19일 자택에서 사망했습니다. 향년 64세로 뉴욕의 세인트 이냐시오 대 로욜라 성당에서 거행된 장례식은 TV로 생중계되었으며 알링턴 국립묘지에 있는 첫 번째 남편 케네디와 일찍 잃은 자녀들인 아라벨라, 패트릭 곁에 안장되었습니다. 오늘 역사 속의 사랑은 기대 저버리고 재혼 연문을 뿌린 미국민들의 영원한 퍼스트레이디 제클린 케네디 오나시스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